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즉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일회용 초신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회용 초신성 관측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더불어 수정 보완된 빅뱅 우주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했을 것이란 기존의 빅뱅 우주론을 1980년 앨런 구스의 급팽창 이론이 보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론에 있어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1998년 이전까지 과학자들이 예측한 우주의 팽창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빅뱅으로부터 1초도 채 흐르기 전에 우주는 급팽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가지는 중력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회용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일회용 초신성이란 무엇인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초신성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초신성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초신성의 형성에 대해서는 별의 진화단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태양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거성 단계 후반부에서 불안정해지다가 급기야 철로 이뤄진 중심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중력 붕괴되면서 폭발해 버립니다. 이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별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게 되고 다음 그림과 같이 그 잔해가 형성됩니다. 철로 이뤄진 중심핵은 초신성 폭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력 수축하다가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죠. 일반적인 초신성이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에서 폭발하는 것과는 달리 일회용 초신성은 백색 외성의 폭발 결과물입니다. 백색 외성이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즉 0.08 태양 질량보다 크고 8 태양 질량보다는 작은 별의 최종 진화 단계입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거성 단계 후반부에 별의 불안정으로 인해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으로 날려버리고 탄소로 이뤄진 중심핵이 중력 수축하여 생긴 별이 바로 백색 외성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백색 외성의 질량은 1.4 태양 질량보다는 반드시 적습니다. 이 한계 질량을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부르는데 만약 백색 외성의 질량이 1.4 태양 질량보다 커지게 되면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이 폭발 현상을 일회용 초신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형성될 당시에 1.4 태양 질량보다 작은 상태인 백색 외성이 어떻게 추가분의 질량을 얻게 될까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백색 외성 주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주계열성이나 거성과 같은 표면 중력이 백색 외성보다 작은 별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작은 별이 백색 외성, 오른쪽의 붉은색 별은 주계열성 혹은 거성입니다. 오른쪽 별과 같이 백색 외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별을 동반성이라 부릅니다. 비록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보다는 작지만 백색 외성의 중력 또한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치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중력으로 빨아들이듯 백색 외성 역시 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러한 동반성이 있다면 백색 외성은 동반성의 물질들을 빨아들여 백색 외성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백색 외성이 한계 질량을 넘어서 버리면 일회용 초신성으로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한계 질량이란 정확히 1.4 태양 질량입니다. 따라서 일회용 초신성은 항상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모든 일회용 초신성의 폭발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 밝기, 즉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프는 일회용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밝기 변화로 모든 일회용 초신성의 최대 밝기 일대의 절대 등급이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폭발되는 일회용 초신성은 거리 측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항상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는 특성 때문에 절대 등급이 일정하고 관측을 통해 최대 밝기에서의 겉보기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면 거리지수 공식을 통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초신성의 실제 관측을 통해 구한 거리 값을 R1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도 일회용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허블 법칙을 통해서 말이죠. 허블 법칙의 공식인 V는 HR을 이용하면 거리 R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허블 법칙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허블 법칙을 이용한 거리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예상하고 구한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를 R2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R1은 관측된 거리값, R2는 예상되는 거리값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거리가 다른 여러 은하에서 발견되는 일회용 초신성까지의 두 거리를 구해보았는데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과 점은 실제 관측을 통해 구한 일회용 초신성의 위치와 거리 R1을 나타낸 것이고 검은색 선과 점은 허블 법칙을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 예상하고 구한 일회용 초신성의 위치와 거리 R2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다시피 일회용 초신성까지의 거리는 관측값이 예상값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를 밝기로 표현하면 예상한 것보다는 실제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일회용 초신성의 관측되는 밝기가 관측값이 예상값보다 어둡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를 겉보기 등급으로 변환하면 관측된 일회용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 예상값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일회용 초신성까지의 거리이므로 예상값보다 실제 관측값이 더 큽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값이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 예상하고 구한 거리값인데 일정한 속도로 팽창할 때보다 실제는 더 멀리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말은 결국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실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나 지금이나 강속으로 일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우주 때 급팽창을 추가하였고 또 일회용 초신성 관측으로부터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종 수정 및 보완된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크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뱅으로부터 1초의 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하였고 그 뒤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속 팽창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 가로축은 시간인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빅뱅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는 기울기가 매우 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급팽창 시기입니다. 급팽창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감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기울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가속 팽창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역시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중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계산한 결과 가속 팽창이 시작된 시기는 빅뱅으로부터 약 70억 년이 흐른 후부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